네, 한 주간의 ETF 성적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또 하나증권에서 또 나오셔가지고 김성은 연구원. 두 분 아시나요 혹시 김성은 네, 저희 연구원이라고? 센터에 같이 있는. 아 그러세요? 다 아는 분이셨구나. 네, 맞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제가 야 정말 공포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공포의 한 주는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저희가 이제 자금 흐름들도 살펴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ETF 시장의 그 자금을 사실 가장 이끌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정도는 또 자금이 유출이 되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자금이 유입되는 그림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또 어제 다시 또 이게 좀 약간 실망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금 흐름들에서 보면은 이 채권형 ETF 쪽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금리가 또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자금 유출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ETF 성적표를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인기가 있었느냐?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사실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 IEF라는 종목은 이게 제목 그 종목명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저리라 본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7년에서 10년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중기 국채, 그러니까 저희가 7년에서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담은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좀 방금 전에 사실 제가 자금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얘가 이제 1등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사실 기존에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국채 쪽으로 갔던 포지션들이 좀 중기 구간으로 넘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채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단기물일수록 변동성을 작게 가져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보시면 3등과 5등에 있는 BSB랑 SGOV 같은 경우는 더 단기 채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쪽으로 조금씩 금리의 변동성을 좀 줄이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보시면 될 큰 것 같습니다. 손들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채권에서 금리 쪽으로 이제 가는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기 금리 채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파킹형 ETF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자금들도 유입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자금 빠져나가는 종목들이 회사채 ETF들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국채 ETF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등하고 4등에 있는 TQQQ랑 SOXL은 그러니까요. 3배 레버리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또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의 ETF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TQQQ는 저희가 나스닥 레버리지 ETF고 SOXL은 반도체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많이 빠진 과정에서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간 수요도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분들 승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레버리지 뭐 사실 2배 레버리지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배 레버리지를 하신다.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뭐 화끈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번외로 좀 TMI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이 ETF 운용사들 중에 작은 소형 운용사들 중에서도 이게 2배, 3배 이 레버리지 ETF만 좀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운용사들이 한국 투자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현상들이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불리하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 구조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파생 선물이나 옵션 이런 파생 상품들이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만기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포지션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락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음의 복리 효과, 이건 뭐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하락한 만큼 레버리지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들이 또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순위도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2배가 또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 보시면은 사실 어제는 또 분위기가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전날의 급등세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기술주들의 반등을 이끌면서 이게 종목들도 사실 보시면 기술주로 포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 CHGX 같은 경우도 좀 그렇지만 이 뒤에 보시면은 IONX 같은 경우가 저기 IOMQ 양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이 ETF고요. 예. 이게 또 사실 정책적으로 이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들이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IOMQ가 또 그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이런 이슈들까지 같이 끼면서 예. IOMQ의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고 그 2배 레버리지 ETF는 더 큰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또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에 또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이제 PLTR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기 또 약간 이제 더 가려져 있지만 6등부터 쭉 밑에 보시면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들을 발표를 꺼내 놓으면서 이 브로드컴이 들어간 ETF들, 즉 개별 종목 ETF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위에 있는 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로켓랩 같은 경우도 사실 우주군 미국 쪽에서 저거 이제 이 우주 발사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또 개별 모멘텀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시장은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별 모멘텀이 오히려 있는 경우에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난 종목들이네요.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죠? 네, 브로드컴도 그렇고 이름난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ETF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인기 많은 ETF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저희 수급적에서 보시면은 사실 뭐 최근 몇 주 동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직 큰 변화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수급 쪽 같은 경우는 이 저가 매수의 수요들과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자금들의 수요들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게 어쨌든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수요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와 2위가 그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좀 양쪽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은 수익률로 보죠. 여기는 뭐 별로 재미가 없네요. 아, 맞습니다. 수익률 보겠습니다. 수익률로 보시면은 또 조금 이제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유 선물 인버스 ETF가 기름값이 많이 싸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3월 말이죠. 3월 말에 이제 사실 이게 $70대까지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이 WTI 유가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아시다시피 $60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거꾸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수익이 나게 되는 인버스 ETF들이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원유 선물 투자하시는 분도 적을 것 같지만 그걸 인버스로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적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종목군은 아니지만 최근에 또 약간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60까지. 뭐 지금은 사실 이게 그 관세 정책들이 사실 저희가 뭐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실효 관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상호 관세는 좀 제외가 됐지만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제외가 됐지만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나 보편 관세 10%를 더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수입품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0%를 좀 넘는 수준의 관세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추가 관세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계속 해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로 계속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레벨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과 인기 있는 ETF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그럼 어떤 전망이 나올까요? 다음 주도 사실은 이제 변동성은 아직까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 중국 145% 관세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협상에 대한 의지는 또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리스크의 불확실성 측면에서의 정점 최대치들은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통하는 이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협상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밀고 당기고 이게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책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밀당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금이라던가 배당주라던가 이런 ETF들 좀 같이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GDX라던가 뭐 하나로의 글로벌 금강 기업 ETF 이런 것들로 통해서 주식시장이랑 같이 이제 조금 이제 금이랑 같이 가는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아이온큐나 로켓랩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런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신감이 없을 때는 하나의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개별 모멘텀들이 발생했을 때
때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선 같은 기업 ETF들 그리고 또 방산 ETF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아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뭐 타이거 조선 탑10 이런 것들이나 뭐 소울의 조선 탑3 ETF 이런 것들도 상위권에 또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유럽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또 방산 쪽의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별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 이 S&P나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 쪽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제일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목표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과 목표를 좀 감안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수는 충분히 매력적인 영역에 좀 많이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잘 못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감세 정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양에 대한 목표치를 같이 공존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뒷단의 하반기까지 좀 큰 그림을 좀 더 같이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주식 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